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 38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100만원대 고가권에서 잘 나름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더 이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역사적 신고가 12만 3천 달러를 찍고 나서 상당히 가파른 조정이 나왔고 조정 이후에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크게 찍고 반등이 나온 구간의 이제 저점 바로 11만 5,700달러입니다. 115.7K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115.7K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소폭 반등이 나왔고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뚫어주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 사이클에서도 상당한 이제 고가권에서 월봉으로 이제 장대 양봉을 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에 고점을 한번 넘겨주고 빠지는 흐름들이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달 월봉이 어느 정도 지금 형태대로 장대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8월달에는 그거를 한번 넘겨주는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 다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조정 국면으로 좀 더 접어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고가권인 것도 맞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글로벌 M2 차트 기반으로 하면은 비트코인은 15만에서 17만 달러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9월에 또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요. 그런 금리 인하 시즌 안에서 또 유동성 랠리를 좀 추가적으로 또 펼쳐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상승의 그 추세 자체를 크게 이탈은 하지 않았다.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크게 오르면서 123K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도 크게 안 내려오고 가격적인 횡보를 좀 보여줌으로써 이 횡보 구간 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가 이제 쭉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들이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장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월봉입니다. 이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 차트를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월봉상 음봉이 뜨게 되면은 쭉 빠집니다.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알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 자금이 이제 비트에서 조금 알트로 흘러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신규 자금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제 알트 특히나 이제 리플이 이번에 또 최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도미넌스를 좀 내려가게 하는 그런 이제 알트 장세를 만들고 있다. 이더리움과 리플을 필두로 알트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번 주는 음봉 마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에서의 십자 도지 형태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사실 이제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이제 주봉상 이제 십자도지 출현 이후에 조금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어차피 올라가기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폭발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115.7K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찍은 저점입니다. 이번 주의 저점 115.7K를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123K를 한번 먹어주는 상승형으로 이제 장악을 해주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고가권을 메워주는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컵앤핸들 패턴으로 상단을 뚫어버리는 그런 이제 주봉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도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진 않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알트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도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단을 넘겨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이더리움을 리저브 비축해가고 있는 이제 기업들인데 지금 이더리움 재단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 비트마인이 나스닥 상장사죠. 이더리움을 보유 수량면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이 2등을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 재단은 3위로 현재 밀려난 상황입니다. 재단보다도 많은 물량을 다른 이제 기업들이 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이런 이제 이더리움의 가파른 상승세도 결국에는 이런 이더리움의 물량 뺏기 과정에서 나온 공급 부족 현상이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기업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쭉 이제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따지면 뭐 지분 경쟁 그런 관점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축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1경원이 넘는 미국의 퇴직연금, 이 401k의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행정명령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 어마어마한 자금의 미국 퇴직연금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알트들에게도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또 한번 엄청난 또 펌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행정명령 발표되는 그런 이제 호재도 지금 굉장한 호재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시장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이제 규모인데, 이 401k 연금,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미국 직장인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고, 그 세금 없이 상장된 증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이제 국한되었었는데 이걸 이제 암호화폐까지 범위를 확장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더불어서 블랙록이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을 SEC에다가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의 이제 ETF 규모는 79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ETF고, 이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이더리움 ETF의 매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ETF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올라가면서 어떤 이제 수익을 내는데 거기에 스테이킹 이자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는 엄청난 또 메리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더리움의 엄청난 호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호재들과 맞물려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더리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오늘 3,673달러까지 찍어주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이미 조금만 있으면 이제 4,000달러 3번 막힌 자리입니다. 이 4,000달러도 뚫을 기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뚫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4,000달러를 넘기되면 당연히 이제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번 7월에 올린 월봉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려놨습니다. 바로 45% 정도의 장대 양봉을 현재 그려주고 있고, 호재 자체가 이런 401k 연금 펀드, 그리고 이제 블랙록 ETF의 스테이킹 추가,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등에 업고 가는 거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도 이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 CBDC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좀 미국의 이제 국회의원들까지도 암호화폐를 현재 지지하고 있고, 트럼프의 어떤 이제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정책에 전부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산업을 굉장히 이제 메인 테마로서 두고 완전하게 이제 핸들을 잡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현상은 과거에 이제 중국이 비트코인 패권을 잡고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길을 터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패권 자체를 미국이 완전히 뺏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을 독점을 미국이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도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이제 비트코인은 그 상징성, 그다음에 그 오리지널리티, 딱 제한된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된 그런 이제 디지털 골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이제 우상향 신고가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 기반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 어플리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여타 다른 코인들에 대한 레이어 확장 개념, NFT 개념, 이런 수많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더리움 또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관점에서 이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면 이 4,000달러를 뚫는 순간 그 다음에 5,000달러 정도 목표로 이제 삼아서 5,000달러를 찍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의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대를 아마도 이번 사이클에 이제 충분히 한번 볼 수가 있고, 6,000달러까지도 지금 전망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뭐 1만 달러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올라가더라도 월봉으로 음봉 뜨는 순간에는 크게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무제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물론 지금 같은 추세로는 일단은 신고가까지는 노려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월봉으로 음봉 뜨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대형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이 가면 또 대형 숏자리가 나오게 되고, 숏으로 또 빠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빠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제 방향대로 추세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추세가 어느 정도 이 고점에서 꺾이는 추세가 나오면 숏도 충분히 진입을 할 만하다. 다만 숏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다가 한 번 더 고점 갱신하고 이렇게 내리는 패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월봉으로 음봉 뜨고 나서 추세 꺾이는 거 보고 나서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자리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만큼 빠집니다. 세력들은 올라갈 때 롱으로 수익 내고 내려올 때 숏으로 수익 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숏으로 수익 볼 구간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 기반 산업이 있고 회사의 실체가 있고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거기에 따른 주가가 산정되고 기업의 이제 미래 가치까지 반영이 돼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반면에 암호화폐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쓰임새가 많기는 하지만은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갈 때 거품도 크고요. 이런 식으로 거품이 많이 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거품을 다 걷어낼 때도 엄청난 또 하락 장세가 나온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더리움 사이클도 요 당시 사이클과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만큼 충분히 쭉쭉 올라가고 지금 호재들이 좀 굉장히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 퇴직연금 이제 자금 중에 자금들이 아직 흘러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통과가 돼서 자금의 일부가 일경을 운영한다라는 거는 뭐 정말로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도 이건 엄청난 규모고 뭐 그렇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가격적인 상승은 사실 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쭉 사이클이 터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구간도 언젠가는 온다. 다만 지금은 조금 더 상승을 볼만하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역사적 신고가 최소 5,000달러 정도를 찍는 그림도 일단은 좀 볼만하기 때문에 일단 월봉 관점에서 이번 7월 달에 이 장대 양봉이 굉장히 힘이 있고요. 아직 윗꼬리도 제대로 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게 되면 8월에도 한 번 더 양봉을 좀 세워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신고가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밀린다든지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의 개념으로 이제 보셔도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의 장대 양봉이 지금 구간에서 나온 장대 양봉의 크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다만 이제 그 다음 달 월봉에서 고점을 좀 크게 갱신을 해주고 아마도 이번에 찍으면 뭐 이런 식으로 찍고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조금 기존의 월봉상의 윗꼬리가 달리고 빠지는 이런 패턴들로 봤을 때 일단은 조금 그래도 8월 초반부까지의 상승세는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의 이 추세 현재 일봉 추세를 보시면 연속적으로 양봉을 그리면서 쭉쭉쭉쭉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추세가 꺾이는 순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한번 추세가 꺾이게 되면 중요 포인트는 이제 일봉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올라가다가 일봉으로 음봉 마감하는 순간부터 조정이 시작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봉으로 여기서부터 3,000달러 이상 뚫은 구간에서부터 일봉으로 음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1, 2, 3, 4, 5, 6일 연속으로 지금 이번 주에 특히 강하게 이제 밀어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내일 정도의 음봉이 뜬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단기 조정이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자리고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오른 자리인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최근에 이 4시간봉 기준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횡보기간 잘 지켜주죠. 횡보기간 잘 지켜주고 올려주고 여기서도 지켜주고 지금 구간도 지켜주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뭐 저번 주말부터 이런 구간에서부터 계속 이더리움 롱 손절 잡고 계속 이제 손절가 늘려가면서 롱 치고 또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오전 9시에도 이런 식으로 롱 포지션을 잡아 드렸거든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오늘 오전에 여기 이제 3번 아래 꼬리 땅땅딱 찍고 밀어 올리는 순간부터 고점 돌파하는 이제 그림이 쭉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간대 때까지도 쭉 상승세를 나와주면서 충분한 수익을 줬고요. 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좀 명확히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롱 관점을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더리움 롱으로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나오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깨지 말아야 할 그런 자리들을 다 짚어드립니다. 깨지 말아야 할 자리를 깨게 되는 순간 이더리움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더리움은 3,576달러를 깨면 안 됩니다. 지금 주말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고요. 여기서 원래 이제 불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도 가격대가 잘 안 빠집니다. 저번 주말에도 이더리움 가격대 잘 안 빠지면서 이번 주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주말이지만 지켜둬야 될 자리 3,576달러를 좀 지켜줘야 되고요.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오늘 밤 또 뚫을 수도 있겠죠.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또 뚫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3,900, 4,000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지지 라인들을 높여가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아까 오전에도 롱 잡을 때 3373 손절 잡고 드렸죠. 그러니까 쭉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롱 잡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끌고 왔으면은 이제 손절가는 3373이 아니라 3576으로 땡기고 추가 상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계속해서 방에다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어차피 이더리움을 역사적 신고가까지 좀 충분히 또 볼 가능성 지금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해도 3576 짧게 손절 잡고 5000달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익비상으로 이렇게 주요하게 좀 지켜줘야 될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서 손절을 안 걸고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디까지 빠질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상으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대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전에 이제 지지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들, 지지받아야 될 구간을 다 지지하면서 저점 안 깨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그 추세를 타고 그냥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죠. 추세가 변하는 순간, 추세가 깨지는 순간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조정 장세로 꺾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지금 포지션이 나는 이제 밑에서부터 쭉 끌고 올라와서 다 수익을 냈고 다 익절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케이죠. 굉장히 뭐 잘한 매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월봉 추세대로 이런 식으로 더 뚫고 올라가서 역사적 신고가, 이더리움의 역사적 신고가를 쓸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사이클을 한번 노려볼 만도 하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3576은 짧게 손절을 잡아야 하방 리스크 없이, 거의 뭐 여기서 뭐 요 정도 손절 잡으면 본전에서 약간 뭐 조금 손실 보는 폭이고, 위로 올라가면 또 천장을 높게, 목표를 높게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은 뭐 이제 조금 더 도전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사실 이더리움도 독자적인 이 스테이킹에 대한 호재, 특히 블랙록의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록에 해달라는 거는 미국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스테이킹도 허용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군다나 이 퇴직연금 펀드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만 사냐, 이더리움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호재들이 여전히 하반기에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맥점 자리만 좀 지켜주면 추가 상승을 볼 수 있고, 이더리움도 역사적 신고가를 볼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의 신규 진입을 할 경우에는 손절은 좀 짧게 잡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뭐 주말에 항상 조금 빠지는 경향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좀 빠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서 그런 거는 감안해서 손절은 짧게 잡고 목표는 조금 높게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군다 덧붙여서 사실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더리움이 쭉쭉 치고 올라가니까 그동안에 바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갱신한 알트들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저점을 이제 살짝 찍고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를 손절을 잡고 상승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추세 뭐 안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절 잡고 높게 보는 거예요. 높게 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요 자리 찍고 요 자리 찍고 요 자리 찍고 요 자리 찍고 찍는 이 고점 자리, 그리고 바닥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럼 바닥에서 지금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또 여기 5만원 정도 선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면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딛고 올린 자리, 30분봉 기준으로 보시면 한번 빼고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제 짧게 손절을 잡고 상승으로 이제 5만에서 5만 5천까지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스윙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3만원 딱 손절을 잡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손실 감안하고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갔었고, 여기 뭐 불장 사이클이나 뭐 그런 이제 사이클도 아니었는데 그냥 갔었죠, 작년에.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리플이나 도지 같은 경우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천장이 그동안에 이제 형성이 되었었던 자리인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를 뚫어내고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패턴대로 요 정도 자리 오면 익절하고, 소액은 뭐 조금 더 남겨뒀을 때 뭐 리플이나 도지 같은 상승세를 좀 노려볼 만도 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더리움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영상에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코인인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손절가를 쭉 땡기는 거죠. 이제 140원은 지켜줘야 됩니다. 원화 기준으로 계속 고점 갱신하면서 가는데,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서 뭐 요런 식으로 계속 요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겠죠. 트루스닷 파이, 트럼프 쪽에서 조금 알트 ETF의
이제 들어간 몇 안 되는 코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로노스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과거에도 뭐 요 당시에는 1200원까지도 이런 식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번 사이클에 270원 선이나 여기 380원 선 정도 요 정도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고 이것도 이제 손절가를 땡기는 거죠. 140원 정도로 땡겨놓고 추가적인 상승 볼만 하겠다. 어차피 이것도 이런 구간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 트루스타파이의 그 ETF에 들어간다는 소식 뜨고 나서 이렇게 뜨고 나서 여기 딱 손절 잡고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수익 중이고요. 스위세이, 베라체인, 최근에 이제 펭구, 오피셜 트럼프, 레이디움, 블라스트까지 전부 다 수익을 냈죠. 베라체인도 최근에 추천드렸고, 펭구도 추천드렸고, 세이, 레이디움, 크로노스도 7월 11일 금요일에 추천드려서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매매 타점, 손절가, 목표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이더리움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타임즈 추가를 하셔가지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번 주말에도 비트나 이더가 자리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알트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겠죠. 특히나 이런 사하라 AI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업비트 상장에서 쭉 내려왔다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최근에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바닥을 찍은 코인들이 지금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이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잘 유지 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면 이제 손절가를 459원까지 당겨놓고 추가적인 상승을 볼만하고, 이전에 상승 사이클을 대입한다면 647에서 930원대까지도 조금 노려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캄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의 상장을 요때 했죠. 3월달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지금 왔다 갔다 한 이 구간이 전체 주봉 차트를 보면 이 구간입니다. 지금 그냥 바닥권에 있어요. 땅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캄도 아직 위로 안 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쏘면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와주고 있다. 그러면 요런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1.2에서 1.6 정도 이렇게 쏴주는 사이클, 요런 식의 파동이 한번 이번 불장에 또 터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캄도 아직 제대로 안 쌌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우리가 들고 가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 살짝 올라가고 있는 요런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주봉 관점에서 조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일본 관점에서 보면 좀 연속적으로 최근에 오른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쭉 눌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130원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살짝 진입했다가 눌렸을 때 조금 더 사서 이런 식으로 펌핑 나왔을 때 파는 전략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토 같은 코인도 지금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올려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올려치기 나오면 3250에 일단 벽이 있죠. 여기 찍고 찍은 자리까지 한번 찍었다가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치는 그림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소폭 상승이 나왔지만은 사실 요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끝이 났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여전히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와볼 수 있지 않나. 다만 워낙 또 이제 밈코인이고 바닥에서 좀 흔들기가 많이 나오는 코인이기 때문에 요 정도 올렸다가 좀 또 눌릴 수도 있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찍어줬던 이 12,300원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조금 옆으로 좀 더 빼다가 한번 제대로 된 이제 불장 펌핑을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랬을 때 뭐 2만원 정도 선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턴 프로토콜도 좋죠. 지금 쭉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쭉 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방 올려칠만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손절은 짧게 420원 정도 잡고 상방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 라인이죠. 480원에서 520원 정도 자리까지의 반등은 한번 노려볼만 하다. 시총도 지금 1000억이 안됩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또 쉽게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잡코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말에 한번 펌핑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뉴턴 프로토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닥권에서 좀 제대로 많이 못 올라간 그런 코인들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직 스테픈도 주봉상 바닥이고요. 제타체인도 아직 주봉상 바닥입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 알트레이어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닥 기다가 위쪽으로 이제 펌핑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요런 거죠. 요런 거 충분히 다른 알트들도 충분히 한 번씩 나올만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안 쏜 그런 코인들 계속해서 이제 발굴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사실상 이번 주말 또 굉장히 중요한 주말이고, 영상 찍기 전에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가다가 한번 푹 내려왔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런 식으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저점 갱신만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 주말에 조금 더 알트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가격대에서 조금 횡보하는 분위기, 다만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나날이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도미넌스를 좀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전반적인 알트들의 영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더리움과 리플이 현재는 이 코인판의 지금 대장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리플은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고점까지 일단 뚫어놨고요. 고점 뚫고 나서 지금 일봉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봉 마감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리플이죠. 리플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익절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 이 리플도 이 정도면은 고점까지 갱신을 해줬습니다. 뭐 사실 이런 자리에서 샀어도 내려갔을 때 물타기 좀 했으면 뭐 다 탈출시켜주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다 탈출시켜주면은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어느 정도 쭉 이렇게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플은 좀 조심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가 좀 꺾이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3576만 좀 잘 지켜주면은 쭉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 8월까지도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더리움의 신고가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롱을 충분히 타볼만 합니다.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는 어차피 깨면 안 되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손절을 잡고 어차피 목표가는 높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더리움으로 수익 볼 구간은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 다만 손절가 깨게 되면 추세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인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말에도 타점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